제주도의회가 강도 높은 예산안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된 동아시아 문화사업 예산이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가계대출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의료장비 구매 과정에서 비리가 포착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에서 감귤 산지 전자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유통단기가 단축돼 물류비가 줄고 출하 물량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 도교육청이 제출한 새해 예산안을 강도 높게 심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요. 첫날부터 특혜 의혹이 제기된 사업의 예산 편성과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현선 기자입니다.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불거진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공모가 끝난 뒤에야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사전에 보조금 14억 원을 미리 신청한 업체가 선정됐다며 도의회가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 예산에 관련 사업비 4억여 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 5월, 4월 추경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데 그때도 충분한데 이렇게 성급하게 했다는 것은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집행부가 무시하고 제주도는 한중일 문화부 장관이 합의한 사업인 만큼 내년에도 후속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며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그런 단체에 특별한 혜택을 줘서 뭐 어떤 그 단체가 돈을 벌게 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그 대가로 돈을 받아서 이런 게 특혜가 아니겠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는. 올해보다 50여억 원이 증액된 문화예술재단 예산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와 제주시로부터 이관된 예산까지 포함하면 내년 예산은 190억 원대. 과도한 일감 몰아주기라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13억. 그리고 2016년도에도 집행잔액으로 그 반납 예정이 7억 7천인 거예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러는데 예산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지금? 그래서 뭐 없는 게 없어요 지금 보니까. 전체 위탁 사업을 재단에 다 넘겨주면 재단에 과부 안 걸리겠어요?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그 업무를 좀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재단이 뭐 만능입니까? 도의회는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까지 문화예술재단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사업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김현선입니다. 제주 지역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르면서 가계대출액이 10조 원을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출 증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3배 이상 높아 자칫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금융기관 대출 창구. 대출을 문의하러 온 고객 상담이 종일 이어집니다. 최근 2, 3년 내에 부동산 경기 활랑으로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구입 자금 상담이 많았고 최근에는 건축 자금 상담이 많은 상태입니다. 9월 기준 제주 지역의 가계 대출액은 10조 4천억 원. 한 달 전보다 1,895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나 급증해 전국 평균 증가율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지난 5월 여신심사제도 강화 이후 토지나 상가 등을 담보로 하는 주택 외담보대출이 주택담보대출보다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가구당 평균 대출액은 4,613만 원으로 전국 평균보다 106만 원 많았고 경제 규모 대비 가계대출 규모 역시 67.8%로 11.2%포인트 높았습니다. 부동산 광풍에 투자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연말이다 보니까 자금 수요도 많고 그리고 올해 아파트 분양이 많았는데 관련 집단 대출도 많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당분간은 이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금리가 오르거나 부동산 시장이 주춤할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은 곧바로 가계의 상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연입니다. 제주도는 주택시장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제주를 부동산 대책 시행 지역에 포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부동산 대책의 풍선 효과로
투기 세력이 제주로 몰릴 가능성이 높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지난 3일 내놓은 부동산 대책은 분양권 전매 제한과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재당첨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주는 주택 공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제외됐습니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이 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사실상 독점한 정황이 포착됐는데요. 경찰은 입찰 과정에 비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의료원은 최근 3년 동안 모두 10여 건의 의료기기 구입에 따른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금액은 3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80%를 도내 특정 업체 2곳이 낙찰받았다는 것. 서귀포의료원의 입찰 상황도 비슷합니다. 경찰은 입찰 과정에 비리가 있었다고 보고 의료원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입찰해가지고 계약 서류들을 갖고 갔겠죠. 계약. 예를 들어서 저희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지투비로 해가지고 조달청 구매를 하는데 그 서류들을 다 갖고 간 거예요. 경찰은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관계자가 입찰 정보를 사전에 흘린 혐의를 포착하고 45살 백모 씨 등 2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의료기기 업체 2곳의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쪽 병원 쪽이랑 그 입찰에 이런 장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게 입찰 방해로 어쨌든 저희들이 일단 입건을 했거든요. 해당 업체들은 입찰 당시 미리 공모한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워 낙찰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의료원들의 조직적인 개입 여부와 리베이트 등 금품 수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지난 4.13 총선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역선택 유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오후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오 의원의 발언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거짓 응답을 금지한 개정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5일 열립니다. 감귤 경매가 다른 지방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전자거래 시스템을 이용해 제주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6천 톤을 산지 경매로 처리할 계획인데 유통 단계가 축소돼 운송비가 줄고 출하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감귤 주산지인 제주에서 산지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경매 대상은 산지유통센터에서 비파계 광센서기로 선별한 10브릭스 이상의 감귤. 전국의 중도매인들은 전자거래 시스템에 접속해 당도와 품질 등을 확인한 뒤 입찰에 참가합니다. 첫날 8.6톤이 거래된 가운데 5kg 평균 가격은 1,400원으로 일반 도매시장보다 4,000원 가까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가격을 결정되니까 좋고 가락동이나 뭐 공판장에 갔을 때는 경매돼 가지고 많이 홍수 출하됐을 때는 가격이 떨어지고 여기는 가격이 떨어질 염려가 없잖아요. 산지 전자경매는 기존 경매와 달리 공판장과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낙찰자가 지정한 상인에게 바로 배송돼 유통 단계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kg 한 상자에 유통비용이 650원 절감되고 산지에서 출하 물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통 단계를 혁신해서 농가 수치 가격을 높이고 또 소비자에게는 또 저렴한 가격으로 신선한 감귤을 공급할 수 있는 단계가 이제는 다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당도가 높고 품질이 좋은 감귤을 꾸준히 출하할 수 있느냐가 산지 경매를 유지하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관건입니다. 제품에 대한 상세 설명이라든가 그러니까 한 팔레트당 구성이 어떻게 돼 있다든가 그런 게 좀 더 상세히 나왔으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품질 감귤 선별을 통해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 형성뿐 아니라 이 물류비 확보 등 풀어야 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늘 한 방송에 출연해 새누리당을 탈당하지 않고 당에 남아서 민심과 시대에 맞게 보수를 재편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 지사는 또 민심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버티기 행태를 비판하고
현재의 새누리당은 대선 후보를 낼 수도 없고 당선시킬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 씨는 대학교 1학년이던 지난해 5월 8일 제주 시내 한 종합병원에서 아들을 낳고 일주일 뒤에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정 씨는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 지역 음악인들이 시국선언 콘서트를 엽니다. 제주 음악인 시국선언 콘서트 추진위원회는 이번 주 촛불 집회가 예정된 오는 26일 오후 5시부터 제주시청 민원실 앞에서 콘서트를 개최하는데 강산해와 사우스 카니발, 뚜럼 브라더스 등이 무대에 섭니다. 절기상 소설인 오늘 제주 지방은 찬 공기가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쌀쌀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제주시 12.7도, 고산 12.8도 등으로 어제보다 3, 4도 낮았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를 끌어내렸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6도에서 8도까지 떨어져 춥겠고 저녁부터 산간 지역에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으며 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오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옛 제주일보 임직원 8명이 제기한 사회행위 취소 소송에서 신문 발행과 판매, 영업에 관한 권리 등을 현 제주일보 측에 넘긴다는 양수 양도 계약을 취소하고 상표권 등록을 말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제주일보가 부도 처리된 이후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대표가 동생에게 무상으로 권리를 넘긴 것은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어렵게 만드는 사회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